안녕하세요. 저의 후지밭인데 지금 착색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밭은 주 품종이 후지 로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후지 챔피언이에요. 후지 챔피언은 색깔이 좀 빨리 잡힙니다. 10월 말 전후로 해서 후지 수확에 들어가죠. 지금이 후지 착색 관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착색 관리 요령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과 농사는 잎농사라고 그러죠. 잎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갈색 무늬병이 자주 발병하는 과언은 잎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과 생육기간 내내 건강한 잎을 유지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점도 여전히 잎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착색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 뭡니까? 도장지 제거지요. 도장지 제거를 해줘야 되죠. 도장지 제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칼리 비료 시비죠. 우리가 생육기 초기 5월, 6월에는 질소 위주로 시비를 하죠. 그런데 8, 9월 이때는 착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칼리 위주의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칼리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대표적인 기능이 과일을 크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비대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착색에 관여하는 비료죠. 그래서 비대를 좋게 하고 착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칼리 시비가 필수입니다. 저는 8월 달에도 칼리 연면 시비를 한번 했습니다. 9월에 들어서도 칼슘하고 칼리를 각각 한 번씩 연면 살포를 했습니다. 9월 말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20단말 SS기에 인산가리 1kg를 넣어서 연면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경에 황산가리를 1회 정도 더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세가 강한 밭이 있어요. 그런 밭은 황산가리보다는 인산가리를 살포하는 게 조금은 수세 안정 그리고 내년도 꽂는 문화에 도움이 됩니다. 착색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원주들이 많이 하는 게 있죠. 착색제 살포죠. 사실 저는 과거에는 착색제 살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유과기 때는 착색제를 굳이 살포할 필요가 없어요. 착색이 굉장히 잘 되죠. 그런데 사과도 연식이 오래되면은 색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발현이 안 되죠. 그때는 착색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세상 만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죠.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꽃이 피어 사람이 얼굴에서 막 화색이 돌죠. 아무런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있고 예쁘죠. 젊은 여자들 같으면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거기에 화장을 해주면 더 예쁘지요. 사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후지를 심고 유과기에 그때는 창고도 없고 이렇게 해서 택배할 물량만 조금 남겨두고 전부 상인인데 팔았어요. 유과기 때는 이 색깔이 잘 나니까 그때 상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색을 어떻게 이렇게 잘 냈냐고. 사실 제가 색을 잘 낸 건 하나도 없어요. 색을 낸 거는 뭐다? 이 나무 자체하고 하늘이에요. 그렇죠? 제가 홍로를 심고 4년 차에 수확을 해서 안동 공판장에 갔거든요. 착색이 잘 돼가지고 공판장에서 착색이 너무 좋다고 그날 안동 공판장에 제가 최고 가격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뭐 착색제를 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본적인 관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색발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후지도 벌써 제식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착색이 되긴 돼요. 되지만도 착색제의 도움을 받으면은 색발련이 조금 더 좋겠죠. 사실 착색제는 안 치는 게 좋죠. 그렇지만도 시장에서 원하는 게 색깔이 고운 사과를 원하죠. 공판장에 가면 제일 경매 가격을 많이 받는 게 일단은 색이 잘 나야 되고 그리고 사과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사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원하는 사과를 생산하는 게 바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해서 사과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착색제 살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과 농사를 지면 질수록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수확 전에 칼리 비료를 살포할 때는 수확 4주 전에
1차 살포하고 색이 안 나는 과원은 수확 2주 전 그리고 수확 1주 전에 살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사 필름을 피복하기 때문에 사실 수확 1, 2주 전에 살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칼리비료는 9월 말에 1회 살포해 주면 됩니다. 착색제도 똑같습니다. 수확 4주 전에 1회 그리고 착색이 좀 안 되는 과원은 수확 2주 전에 1회 추가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착색제 중에는 수확 40일 전에 살포하라는 착색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확 40일 전이면은 10월 말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9월 20일경에 살포를 해야 되죠. 수확 40일 전에 살포하는 착색제는 2차 살포는 수확 20일 전에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저겹을 해야 됩니다. 잎따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잎따기는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추석 전에 잎따기를 끝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석 전에 잎소재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조기 잎따기를 하거나 과다 잎소재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도장지 제거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잎따기는 9월 20일에서 10월 초 사이에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9월 25일 이후에 잎따기를 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가 노동력으로 잎따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하면은 다 할 수가 없죠. 물론 과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저도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는 9월 10일부터 잎따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시작해줘야 9월 25일에서 10월 초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붙여가지고 잎소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해놔야만.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어요. 따기를 할 때는 잎을 과도하게 따면 안 되죠. 사과를 직접 덮고 있는 잎 위주로 따주고 과다하게 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기 잎 소재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조기 잎 소재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추가로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조기 잎 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위에는 하지 않아요. 밑에만 하거든요. 밑에만 하고 쭉 다 하고 위에는 조기 잎 따기를 한 나무들은 제일 나중에 해줘요. 그러면 위에는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잎 따기를 해도 위에 잎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잎들이 계속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그 나무 과일에 필요한 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관수를 중단해야 되죠. 착색 관리를 위해서는 수확 4주 전에 절수, 그러니까 물을 줄여야 됩니다. 물을 줄이고 수확 3주 전에 단수, 물을 완전히 끊는 게 중요합니다. 잎 소재를 다 하고 나서는 반사 필름을 피복해야 되죠. 저는 반사 필름을 보통 10월 초에 피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9월 중순경에 피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9월 중에도 한낮 기온이 굉장히 높죠. 너무 일찍 피복하면은 강한 자외선 때문에 일소 피해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피복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사 필름을 피복하면 거기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계속 묻죠. 그러면 반사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윗부분에 어느 정도 착색이 되고 난 뒤인 10월 초순경에 반사 필름을 피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과일 돌리기죠. 그런데 과일 돌리기 사실 말이 과일 돌리기지 쉽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는 과일 돌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일 돌리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과일 돌리기 할 소지를 없애버려요. 무슨 소리냐면은 적과할 때 가능하면은 거리를 많이 띄워요. 이렇게 많이 띄워놓거든요. 그러면은 과일 돌리기를 할 과일들이 거의 없어져요. 붙는 과일이 없어지죠. 이 붙는 과일들은 과일 돌리기 해도 또 이 잘못해놓으면 또 돌아가서 붙어요. 그리고 붙는 과일들은 거기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과일을 붙여놓으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일 돌리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과일은 보면은 가지에 너무 딱 붙어가지고 붙은 부분이 색깔이 잘 안 나죠. 그런 과일은 약간만 돌려놔도 안 난 부분에 착색이 잘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과일 위주로 돌리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는 부분이 도장지 제거거든요. 이 나무는 지금 도장지 제거할 가지가 거의 없어요. 직립하는 도장지는 제가 생육귀 중에 약투과가 방해되고 광투과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는 제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크게 제거할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도장성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가지는 반도장성 가지죠. 그런데 이 가지들은 제가 제거하지 않아요. 이 가지들은 아직 할 역할이 남았죠. 바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당분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잎은 당분 생산의 공장이죠. 이 공장을 지금도 가동을 해야 돼요. 이걸 잘라버리면 공장 가동이 여기는 중단되죠. 그러면 당분 생산을 못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나무에 과일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과일들은 지금 한 4단 크기 정도는 좀 돼 보이네요. 이 과일들이 비대를 하려면은 당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공장들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반직립성 도장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도장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 상부에 있는 도장지예요. 저 상부에 있는 도장지는 제거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사다리를 한번 탈 때, 그리고 리프트 작업을 할 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 리프트 작업을 하면서 상부에 도장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밑에는 굵은 도장지 위주로 제거하지 지금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제거하느냐? 착색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도장성 가지는 그냥 둬요. 이런 반 도장성 가지는 그냥 두거든요. 이런 가지는 전쟁할 때 제거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길게 나오고 이런 도장성 가지는 9월 말에 제거를 해요. 과거에는 한꺼번에 이 도장지를 제거하려면 쉽지가 않았어요. 이 전지가위를 하려면은 손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 전지가위가 있어가지고 이 밑에 이런 도장성 가지들은 뭐 쉽게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도장지를 일부 정리해놨기 때문에 한 나무당 뭐 2-3개 도장지 제거하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장성 가지는 반사 필름 피복 전에 최대한 늦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는 과일이 그렇게 많이 안 달린 나무입니다. 그리고 수세는 좀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장성 가지들이 이렇게 쭉쭉 나 있어요. 이런 나무는 지금 과감하게 도장지를 잘랐대요. 이런 나무들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8월 말 처서 이후에부터 이런 나무 도장지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이런 나무는 지금 자르면 튀지가 않아요. 그런데 겨울 전쟁 때 이런 걸 다 자르면요, 그 다음 봄에 이 나무가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수세가 센 나무들은 이때 도장성 가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저는 이 도장성 가지에 몇 개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내일 중에 전부 잘라버릴 겁니다. 이런 나무는 도장성 가지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도장지를 정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과일에 비해서, 나무에 비해서 도장성 가지가 많은가 적은가. 그래서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가지가 부족하다, 잎이 부족하다 싶으면 최대한 도장성 가지를 늦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일이 적게 달렸으니까 과일에 비해서 여기는 잎이 충분해요. 이런 나무는 도장성 가지를 과감히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왜 늦게 잘라야 되느냐 하면은 잎이 탄수화물을 만들죠. 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탄수화물이 바로 당분이거든요. 과일의 색을 발현시키는 색소가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탄수화물이 있어야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공장인 잎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들어야 사과의 색을 발현시키는 색소인 안토시아닌 생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때쯤은 잎이 왼수가 아니라 잎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안토시아닌이 많이 생성되고 이 안토시아닌이 자외선을 받아야 색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달린 사과는 광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반사필름을 피복해서 자외선에 노출되도록 하면은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착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지라고 무조건 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는 최대한 늦게 도장지를 제거해 주는 게 착색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 수세가 센 나무, 그리고 질소기가 강한 나무는 착색이 잘 안 돼요. 그죠? 질소기가 강한 나무는 과일은 굵어요. 그런데 착색이 늦게 되고 착색이 되더라도 검붉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질소기가 많으면은 안토시아닌 생성을 방해해요. 질소 비료를 많이 시비하면은 착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리프트를 타고 마지막으로
상부의 도장지를 제거합니다. 제가 리프트를 타고 몇 차례 적과도 하고 도장지를 제거했거든요. 제거할 도장지가 상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때 도장지를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리프트를 타고 도장지를 마지막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이런 도장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도 과일이 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를 굳이 지금은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부에만 제거하고 이렇게 하부에 있는 것, 제가 서서 팔을 뻗어서 제거할 수 있는 도장지는 최대한 늦게 제거합니다. 이런 도장지는 저는 9월 말에 제거합니다.